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하는 여러분에게 이정렬입니다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, CIS 참 걱정이 됩니다. 지금 주가가 아래 꼬리를 좀 말아 올리면서 적정 주가냐, 저평가다, 고평가다,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매각을 한다더라.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가 18,500원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이 16,000원대가 이 매도 포인트가 아닐까. 기대감들이 좀 빠지는 그런 식의 재료 소멸들.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저도 이제 오판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. 실책이 있긴 있었어요. 매각이 결정이 되면은 소멸이 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16,000원. 16,000원. 근데 주가가 더 가긴 했습니다. 가긴 했었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이제 16,000원대. 약간 이 핵심적인 가격을 또 책정을 했다라고 했던 것들은 가격을 딱 잡았던 것들은 방향성들을 맞았어요. 영향을 좀 미치긴 했었어. 그러니까 그건 맞았는데 매각 결정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. 안 나와서 지금 매각 결정이 돼가지고 소멸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매각 결정이 돼서 금액이 나오면서 이 금액이 가치가 얼마냐 주가로 가치가 얼마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소멸이 나온 게 아니라 매각 결정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우리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각을 나중에 안 한다. 결국에 협상이 불가능하게 됐다. 이 가능성들이 한 가지이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매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실망감을 좀 보일 거예요. 실적 물론 잘 났습니다. 근데 주가를 실망감들을 하면서 불확실성.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으로는 단기 차익 실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매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들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. 매각을 했다. 그러면 이제 금액에서 나올 겁니다. 금액이 나오면은 이 금액을 뭐 이 기업을 뭐 지금 이제 8,900억 원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뭐 1조 가치로 산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식수를 상근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누면은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. 적정 주가. 자, 여기에서 또 재료 소멸도 끼워 넣어야 돼요. 적정 주가가 18,5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재료 소멸. 그래서 저는 이제 16,000원대 유지합니다. 이 가격을 계속 이전에는 제가 18,500원. 근데 이걸 재료가 시장에서 노출이 충분히 됐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들이 있으니까 16,000원대.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. 시가총액이 지분 30%에서 뭐 3천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시가총액이 뭐 9천억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수 빼주면은 주가가 나옵니다. 뭐 단순해서 이렇게 정말 이전에는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매각 금액이 중요한 것들이고 매각 금액 지분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게 이전에 한 번 이 구간에서 반영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때 계속 이제 낮게 매수하시라고 바닥권에 그리고 이때 떨어졌을 때도 이때가 이제 대응 구간이 맞는 것 같다 16,000원대 16,000원대 그리고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게 좀 더 높게 가려나 좀 더 높게 가려나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떨어졌다가 16,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. 저희가 항상 잡아드리는 가격들은 13,000 이게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거나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좀 실망 매물들 지친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그 매물들이 지금 외국인들입니다.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좀 잡아갈 것 같아요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망 매물 기간도 좀 기다리다가 야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차라리 이걸 자금들을 회전을 시키겠어 그렇게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매각이 좀 완전히 무산됐거나 무산되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은 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. 근데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 기회가 온다라고 해도 매도 원금 확보를 할 수가 없겠죠. 자,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여기에서 대응을 잡으려고 했는데 매각이 무산됐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가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을 때 지지를 받아서 매각이 성공됐다.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때는 아직까지 매각 결정이 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나옵니다. 한 달 정도에서 나오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요.
빠르게 대응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대응을 잡았는데 이탈한다. 그럼 비중을 다시 조금 축소를 시켜야 돼요.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10 주를 샀어. 그럼 여기서 5 주 팔고 떨어졌을 때 또 5 주 사고 아니면 10 주를 다시 사고 올라갔을 때 또 10 주를 팔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빠질 만큼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고 이 전략인 거예요, 지금. 자, 여기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겠죠. 지금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입니다. 그걸 좀 이제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반등이 딱 나왔을 때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 이탈하거나 내가 여기서 10주를 팔아 가지고 5주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다 팔아 가지고 해서 다시 10주를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.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비중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주가 바닥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장기적인 싸움이에요. 실적의 증가가 될 것이냐, 앞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. 자, 근데 말이죠. 실적이 지금 좀 계산이 좀 안 좋게 이상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1분기 15억, 그리고 2분기 74억, 예상치 24억, 예상치 4분기 예상치 49억, 162억이에요. 근데 이제 103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이게 뭐 오류인지 아니면은 뭐 추정치가 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뭐 평균 추정치는 좀 다르다라는 오차를 좀 표현을 한 것인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 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긴 했어요. 2분기 뭐 파생 상품 손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줄지 이제 이탈을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겠죠. 참고로 말씀드리면요, 103억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긴 해요. 164억이 나올지 103억이 나올지. 근데 여기에서 EPS가 108원 108원이다라고 했을 때 14,450원 상대적이긴 합니다.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대적이긴 해요. 108원이다라고 하면은 PER이 133배입니다. 제가 이거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싼 가격들은 나중에 164억이 나오든 194억이 나오든 영업이익이 EPS가 189원 정도가 됐을 때 14,450원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프리미엄이 좀 빠진다라는 겁니다. 실적이 올라오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12,000원대 12,500원 13,000원 하겠습니다. 13,000원대 그렇게 하면 68배 정도가 되죠. 이게 이 종목이 프리미엄이 지금 안 붙어있는 종목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.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이 구간들을 주가가 이탈을 한다. 이 구간 이탈을 한다.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소식들이 나와준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안개 속에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계속 제가 똑같은 말 드리는 거지만 나오는 재료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보고 기술적인 부분도 부가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실적들 비중을 좀 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축소를 시키시고 나중에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틈타 가지고 매도를 했던 그 비중들을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추시라는 겁니다. 일단은 기회가 한번 오면은 16,000원대 한번 다시 올 것 같아요. 여기를 다시 이제 15,500원대 뚫어줘야 되겠지만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모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추세가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지 좀 이거는 좀 추후에 판단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16,000원대 다시 이제 온다라고 하면 이걸 놓치시기보다는 현명하게 좀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방향성들을 좀 예측을 해볼 때 저는 16,000원대 유지를 하고 그리고 13,500원대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. 이럴 때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이탈을 하면 대응을 어떻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대응을 잡은 난 다음에 혹시 반등 나오면은 이 구간대 15,500원대 좀 보수적으로 16,000원대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가격 아래 가격 위에 가격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문의 있으시면은 뭐 제가 이제 1대1로 종목 진단을 해드리지는 못해요. 근데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다른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톡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